한 30분은요 아예 숙제 검사로 할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면 그냥 숙제 그 점검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게시판부터.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도 되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벌써 5번째 동행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 중반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음 열기는 잠언서 25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마음에 정함이 없고 흔들리는 자겠죠. 그것은 마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벽과 성읍이 있다면 마음이 안정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 사람은 사실은 늘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여기에 근거를 해서 오늘 핵심 학습 내용은 바운더리라는 개념이에요. 바운더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벽입니다. 그렇죠? 벽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벽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벽과 성벽이 완벽하게 다 지어졌을 때에는 안전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됐을 때를 보면 성전이 먼저 건축이 됩니다. 근데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도 그 뜰에 잡상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경건한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벽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성벽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안에도 이것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타고날 때부터 이 바운더리가 강한 사람이 있고 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묘하게 결혼을 하는 걸 보면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 같아요. 바운더리가 강한 사람과 강하지 못한 사람이 늘 만나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바운더리가 강한 사람은 사실은 그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잘 주관을 합니다. 근데 바운더리가 약간 희미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바운더리에 들어와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늘 피해자 의식을 갖고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이제 바운더리인데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지원자반의 가정들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갈등이 있을 텐데 누가 더 바운더리가 강하고 누가 약한가를 한번 그쪽으로 보세요. 바운더리가 강한 사람이 또 주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좋고 싫은 게 분명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꼭 주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적어요. 근데 바운더리가 약한 사람은 늘 강한 사람으로 하여금 늘 당했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많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어프로치해서 오늘 바운더리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운더리는 뭐냐? 성벽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벽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바운더리라는 것이 이웃에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우리 기분 나쁜 거예요. 내 바운더리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외판원이 우리 집 안방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어렵죠. 담임 목사님이라도 신방을 가서 부부의 침실까지 들어가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죠? 담임 목사님이 가실 수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서재나 응접실 정도까지가 허락되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영역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방 안에 들어와서 뭐 안방에 화장실까지 들어가도 아무런 그 꺼림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운더리가 약한 사람이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친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영역이 거의 펼쳐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운더리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바운더리가 침범당했을 때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부의 갈등을 어프로치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러면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담을 치는 거예요. 담을 치는 거예요.
근데 담을 쳐도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어떡하냐? 담을 더 높이 쳐야 됩니다. 쓰레기를 못 버릴 때까지 높이 치는 것, 그게 바운더리예요. 근데 이 바운더리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그 정신적인 그 세계에서의 바운더리는 어떻게, 벽은 어떻게 쌓을 것이냐? 그거는 say no, 안 됩니다 라는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은 거는 나는 이건 싫습니다 라고 분명히 상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착한 아이 신드롬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절을 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할 것 같은, 나를 버릴 것 같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그걸 얘기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밥 먹으러 가자 그랬을 때, 뭐 일식 가자 그랬을 때 일식이 싫지만 그냥 그래 그러고서 가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결과가 좋냐?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은 가기 싫은 걸 억지로 지금 간 거예요. 단지 얘기를 안 하고 가서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어떤 식으로라도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운더리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운더리는 항상 치는 것이 마음의 평강을 오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구조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운더리를, 그러니까 이제 바운더리 개념을 좀 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당하는 문제가 나의 그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보지 않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개념을 도입하면 이제 상대가 나를 자꾸 억압하고 구속하고 내가 싫은 걸 자꾸 시켜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내가 피해의식 속에서 늘 살아가면서 저 사람하고만 안 만났으면 내가 삶이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되면 피해의식이 점점 쌓여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혼을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바운더리의 개념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다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 내 행복은 내가 지킨다. 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는요 굉장히 아주 어드밴스되어 있는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싫은 거는 분명히 노를 함으로써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그 문제의 핵심을 나로 전환하는 그 발상의 전환이 이 바운더리의 기본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케이스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케이스가 있을 때 아내가 잔소리한다. 늘 잔소리하는데 그걸 남편들은 되게 참아요. 참고 꾹꾹 누르고 있다가 계속 할 때 확 하고 자기간에는 참다가 냈다고 해서 의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늘 가만히 있다 왜 갑자기 화를 내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저렇게 잔소리 많은 아내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였다. 그러므로 뭐가 더 보이느냐? 이 변화의 시초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고칠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운더리 개념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들은 그 내용을 보시면은 바운더리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요. 바운더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좀 무례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부탁했을 때 아, 난 못합니다. 딱 하는 것. 이거 사실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가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더욱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할머니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짐이 많아. 근데 주차를 하시는 집사님한테 짐을 부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집사님은 그걸 권사님의 짐을 교회 본당까지 갖다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그 집사님은 그 자리를 비우고 갔다 오는 동안 엉망진창이 되겠죠. 주차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집사님이 해야 하는 것은
권사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가 지금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할 수가 없네요. 제가 다른 분을 부탁해서 옮겨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절하는 것도 사실은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안 돼 라고 하면 매몰찬 사람이 되고 우리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거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슬리 해야 된다. 여기에 바운더리에 또 묘미가 있는 거. 정말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도 나의 마음을 전하는 기술.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나이슬리 거절하는 그런 스킬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거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요. 그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를 하지 않던 아내가 또는 노를 하지 않던 남편이 이제 노를 하기 시작하면요. 가정이 어떤 식으로 불화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잘못 도입을 하게 되면 안 배우니만 못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절에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거절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스킬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고급 언덕을 그 장애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운더리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도 숙제가 그렇게 연결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갈등을 이제 나눌 텐데 부부간의 갈등을 나눌 텐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배운 거를 적용시켜서 자기들의 그 도구로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도구인데 자칫 잘못 쓰면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양면의 칼과 같이 양면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리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숙제로 연결해서 이제 그 바운더리가 특히 약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판단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하고. 그럼 약한 사람은 그 피해의식 속에서 정말 어떻게든지 여기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숙제를 정확히 내줘야 돼요. 워낙에 강한 사람들은요 이거 안 내줘도 돼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케이스를 소개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남을 지시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케이스로 공감력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좋은 코치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일정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운더리라는 거 오늘 하나, 이 개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확실하게 심어주시고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예도 좀 한두 가지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참았어, 내가 안 했어, 내가 싸울까봐 안 했어. 근데 참는다고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게 자기의 주장을 건강하고 나이스하게 펼칠 수 있다는 그것이 오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보면 네. 바운더리를 강하게 내가 치면 상대편 내가 강하게 치면 상대편에도 강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보통 돼야 되는데 네. 보면 내가 강하게 치면서 상대편이 강하게 또 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너는 너무 난다고 이렇게 굉장히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바운더리 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를 치는 거에서 또 못마땅하게 생긴 거예요. 워낙에 바운더리가 강한 사람들이 남의 바운더리 들어가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두 사람이 같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추럴하게 강한 사람 입장에서 나는 그냥 내추럴하게 나 그거 안 먹어.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렇게 탁탁 끊어줬지만 이것이 바운더리 약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참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늘 좋아하는 게 역지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강한 사람도 그보다 더 강한 사람하고 같이 산다라면 그 사람도 피곤할 거예요. 그 예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당신보다 한 10배는 더 뭐 청결함도 그렇잖아요. 어떤 남편이 예를 들어 청결함을 아주 최고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 집은 청결해야 돼. 그것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 바운더리가 강한 거죠. 자기 어떤 철칙에 대한 바운더리가 강한 거죠. 근데 아내 집안에서는 그렇게 청소에 대해서 강압적이지 않았을 경우에 그 남편하고 살기 위해서는 늘 그 청소가 힘이 쓰여지는 거죠. 그랬을 때 남편은 절대로 아내의 입장은 이해 못할 거예요. 아니 깨끗한 게 좋은데 왜 깨끗하게 하려는데 왜 잔소리가 많으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비유를 들어주면 좋죠. 당신보다 한 10배 정도 센 군대 내무반장이 있었는데 뭐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먼지가 나오면은 뭐 밥을 안 주고 뭐 이런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라고 그러니까 역지사지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어떤 예를 만들어서 들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거 참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게 사실은 또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두 토론의 장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내무반장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내가 아주 너무 힘들어서 정말 탈영할 뻔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이 상대에게 힘을 줄 수도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운더리를 조금씩 그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아주 너무 주도적이고 강한 사람한테 이 독립운동이 시작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동안 잡혀져 있었던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부터 안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고쳐져야 돼. 왜? 그런 학대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학대가 됐다면 본의 아니게 학대가 됐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역반응이 꼭 반드시 가정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녀가 대신 싸우는 가정도 있어요. 그 아빠의 그 아주 단호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못한 장남이 엄마 대신에 싸우는 그래서 장남과의 갈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의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재수가 없어서 그런 사람하고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요 반드시 어떤 대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이유는 그런 예상되어지는 문제들을 지금 수술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황혼위기에 가서는 헤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라는 완충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혼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제어 장치가 있는데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요인이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동행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지금 고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숙명적인 그 여정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